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1870년 옐로스톤 지역을 둘러본 한 탐사대는 놀랍고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발견하고 국가의 공원으로 지정하자는 탐험 보고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고 신비로운 자연현상, 사유 아닌 공유, 모든 국민의 이용과 즐거움은 국립공원의 이념으로 정립됐는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2, 오늘은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전북의 자연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전주대학교 전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전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유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전라북도의 국립, 도립, 그리고 군립공원의 지정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좋습니다. 국립, 도립, 군립공원. 대략적인 의미는 알겠는데요. 교수님,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국립, 도립, 군립공원은 모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입니다. 네. 공원을 설정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로 국립과 도립, 군립으로 나뉘는 거죠. 네. 그중에서 국립공원은 도립공원에 비해 보존 가치가 더 높아서 네네. 국가 차원에서 직접 정한 것이고요. 네. 군립공원에 비해 또 보존 가치가 더 높은 도립공원은 이번에는 도 단위에서 정한 것이고, 네네. 마찬가지로 군립공원은 군에서 정한 곳입니다. 어허.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와 가치는 세 공원 모두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에서 제각각 크기가 다른 보석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립, 도립, 군립은 공원 설정 주체에 따라 나눠지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이 전라북도의 국립, 도립, 군립공원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전라북도의 국립,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예. 국립공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리산 국립공원, 내장산 군립공원, 맞아. 덕유산, 그리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현황을 한번 통계치로 내봤어요. 네네. 전국 21개 국립공원 가운데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국립공원이 4곳이니까 네네. 약 19%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요? 오. 많죠? 네. 또 도립공원 또한 대둔산, 마이산, 그리고 모악산, 선운산 등 4곳으로 네. 여기도 전국 21개 도립공원 가운데 역시 4군데니까 또 똑같이 19%를 차지하죠. 한 5분의 1 정도? 예. 오. 군립공원은 강천산 군립공원, 장안산 군립공원 딱 2곳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전국 29군데 군립공원 가운데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공원 수치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전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나름 또 자랑스러운데요. 맞아요. 예. 제가 통계치를 낸 것도 전라북도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네. 외친다고 하더라도 네. 통계치가 통계치가 주는 설득력이 또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전국의 국립, 도립, 군립공원은 모두 이제 합하면 이제 71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전라북도가 이제 10곳이니까 네. 전국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14%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허허. 이런 통계치가 결국은 전라북도의 산청 경계가 그만큼 아름답다는 그 뚜렷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수의 자연공원을 보유한 전북, 이 전북의 자연이 아름답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전라북도의 국립공원은 언제 지정이 됐는지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지정이 된 국립공원은 어딜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뭐니 해도 지리산 국립공원을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1967년 12월 29일에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제1호로 어허. 지정이 되었거든요. 이야. 그리고 1971년 11월 17일에 네. 국립공원 제8호로 이제 요즘 가을이죠. 네. 가을날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이 지정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년 뒤인 75년 2월 1일에는 음, 국립공원 10호죠. 덕유산 국립공원이 지정됐고 네. 그리고 1988년 6월 11일에 네. 국립공원 제19호로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지정된 거죠. 와,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으뜸 중에 으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지리산을 찾고 특히 가을날에는 이 지리산의 단풍을 만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자랑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이어서 또 전라북도가 선정한 도립공원 현황도 살펴볼까요? 예, 전라북도의 도립공원은 1971년 12월에 네. 모악산 도립공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 그리고 77년 3월에는 대둔산 도립공원이 일곱 번째로 지정됐어요. 예. 그리고 79년 10월에 마이산 도립공원이 아홉 번째, 79년 12월 27일에 네. 선운산 도립공원이 이제 13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 와, 뭐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정말 뭐 명산 중에 다 명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가본 곳도 있고 아직 못 가본 곳도 있는데 교수님은 당연히 이 산에 다 올라가 보셨죠? 예, 예. 모두 다 올라가 봤죠. 네. 도립공원으로 선정된 모악산이나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도 모두 올라가 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천산, 장안산도 빠뜨릴 수가 없었죠. 정말로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네. 1982년 1월 7일에는 강천산이 전국에서 제1호로 처음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거죠. 허허. 그러게 따져보면 지리산이 전국에서 제1호로 국립공원이 되고 예. 강천산이 또 전국에서 제1호로 국립공원이 된 거죠. 네. 이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할 만한 사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88년 8월 18일에 예. 장안산 국립공원이 이제 20번째로 지정된 거죠. 야, 국립공원, 군립공원 1호를 보유한 전북이네요. 전국 1호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천산은 이 금성 산성과 이어져 있어서 등산하기에도 참 좋은 산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형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동고서자라고 할까요? 동쪽 지대는 높고 서쪽은 낮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충훈 아나운서님은 예.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임순남, 무진장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유, 교수님. 저를 또 이렇게 테스트 하십니까? 임실, 순창, 남원,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동쪽에 위치한 임실,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임순남, 무진장이라고 말하죠. 네. 이들이 이제 동쪽에 우뚝 솟았고 서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징계맹계라고 불리던 김제와 만경평야가 네. 활짝 열리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이 좋은 땅에 수많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그리고 군립공원이 들어섰으니 예. 전라북도는 참말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전북의 자연공원의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 제1호로 선정된 지리산 국립공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지리산 국립공원은 이제 전남, 전북, 경남 세 개도를 걸쳐서 펼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 가장 넓은
공원으로도 이제 꼽힙니다. 음. 더불어서 금강 한라산과 더불어 옛날부터 신선들이 살았다는 삼신산, 이제 방장산이라고 하죠, 흔히. 삼신산 하나에 속하지요. 네. 그리고 화엄사를 비롯해서 쌍계사, 실상사, 천은사 등 신라 때 창건된 천년 고찰들이 아주 질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리산은 산 한 전체가 한 개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곳인데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지리산 식경으로 선정된 곳이 지리산의 비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리산 십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십경은 이제 일경부터 따져보면은 천왕봉 일경, 지리산의 정상인 천왕봉에 해 뜨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노고단의 운해, 구름이 바다처럼 쫙 껴있는 모습. 그 다음에 반야봉의 낙조, 노을이겠죠. 그 다음에 벽소령의 명월, 벽소령에 뜬 밝은 달. 예. 그리고 이제 연하천의 오경으로 이제 연하천의 신선다운 경치 선경. 육경으로는 이제 내륙에서 낙차가 제일 큰 폭포로 유명한 불일폭포. 어허. 그리고 칠경에는 뭐 피아골 단풍이 아주 아름답죠. 네. 그리고 이제 팔경으로는 봄마다 활짝 피는 세석평전의 철쭉. 어허. 그다음에 구경은 뭐 이제 계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칠성계곡. 그리고 마지막 십경은 이제 구례를 감싸고 돌아서 하동으로 흘러내리는 네. 섬진강을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참말로 이 10군데의 경치는 비경이고 성경이고 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고 할 수 아하. 있죠. 네. 그래서 지리산은 갈 때마다 새롭고 다양한 매력적인 또 요소를 갖고 있는 산이에요. 교수님, 지리산에 재미있는 전설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예. 당연히 그 넓은 지리산은 네. 수많은 전설이 서린 곳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산봉우리마다 또는 골장마다 전설이 곳곳에 스며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용추바위에 얽힌 전설 한 편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지리산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 불일폭포죠. 옛날 그 불일폭포가 아직 생겨나기 전에 용이 산다는 용소에 이무기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이무기를 이제 늘 전설 속에서 그렇듯이 언젠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날을 기다리며 이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 용소 옆에 불이람, 법정스님 때문에도 유명한 곳이죠. 그 불이람 자리에는 한 스님이 이제 수도 중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내려치더니 벼락이 나무를 때리고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그리고 산이 쩍쩍 갈라지더니 용소에서는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면서 파란 빛을 내뿜었고 천둥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비가 마구 쏟아졌다고 해요. 폭풍 후에 이무기가 승천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오싹한데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비가 이제 멈추고 뇌성이 잠잠해졌어요. 이제 스님이 이제 방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봤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여태 있던 용소 옆에 우뚝 서 있던 산 하나가 두 개로 쩍 갈라졌고 내내 흘러내리던 물줄기도 사라져서 절벽이 생기고 물은 폭포가 돼서 절벽으로 그냥 쏟아져 내렸어요. 스님이 이제 깜짝 놀라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 봤죠. 예. 그런데 절벽 밑에는 새로 이제 물길이 나고 폭포가 떨어지는 절벽에는 큰 구멍이 두 개나 뚫려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 구멍에서 하얗게 쌀이 흘러나왔다고. 어허,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바위 구멍에서 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쌀이 흘러나오는 구멍, 스님은 이 쌀을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네요. 전설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스님은 이제 이게 부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부지런히 쌀을 담아갖고 암자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그 구멍으로 가봤더니 이번에도 또 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쌀이 나오자 스님은 그 후로 매일매일 쌀을
구멍에서 퍼다가 암자로 옮겨놓고, 그리고는 때가 되면 장터에 나가서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장터에 쌀을 이제 거래하는 아주머니가 스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쌀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올 게 아니라 며칠간 모아놨다가 한 번에 갖고 오면 그래 고생도 덜 하시고 목돈도 될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스님이 암자로 돌아와서 예.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허. 아, 저 구멍 더 넓게 뚫으면 아이고. 더 많은 쌀이 나올 거고, 에헤. 그러면 장터 안악 말대로 목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죠. 왠지. 아니 스님이 욕심 많은 안악을 만났는데 거기에 마음이 휘둘려 버립니다. 분명히 탈이 날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스님은 이제 날이 밝자마자 예. 쌀이 나오는 구멍을 이제 뚫었어요. 그래서 세 곱절을 더 크게 뚫어놓고 이제, 야, 내일부터는 이제 3배의 쌀이 나오겠다, 이렇게 꿈을 꿨죠. 어허. 그리고 날이 밝아서 스님이 이제 큰 자루를 메고 절벽으로 내려가 갖고 그 3배로 크게 뚫은 구멍에 가봤어요. 네. 그런데 3배로 많은 쌀이 나와 있기는커녕 네. 쌀이 단 한 톨도 없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스님 욕심이, 에헤. 그만 구멍까지 망가뜨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쌀이 나오는 바위를 용추쌀바위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런 전설이 설에 있었군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분수에 맞춰 살라는 가르침이 담긴 전설이었습니다.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유영봉 교수님의 지리산 전설 속으로 아주 흥미로웠어요, 교수님. 자, 다음에 만나볼 국립공원은 어디입니까? 아, 가을이죠? 네. 아, 이번에는 국립공원 제8호로 지정된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입니다. 아, 내장산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예. 내장산은 옛날부터 그 전라북도 남원의 지리산, 전남 영암의 월출산, 어허. 장흥의 천관산, 예.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과 함께 이제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손꼽히던 곳이죠. 예. 그래서 그 조선 성종 때 간행된 이제 신증 동국 여지 승남회이라는 인문지리서를 보면은 예. 내장산은 조선 8경의 하나로 꼽혀가지고 남금강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전해지죠. 그렇군요. 이 내장산은 가을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 예. 그리고 눈 내릴 때 겨울의 설경은 제가 보기에는 설악산에 못지않게 빼어나다고 생각을 하죠. 사계절 다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처럼 가을이 되면 곧 들어가는 입구 길들이 그 정읍까지 막힐 만큼 예. 수많은 관광객, 등산객들이 찾아들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쓰는 말 있죠. 춘백양, 추내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장산의 10여 종 단풍나무는 정말로 가을마다 아주 그 특이한 빛깔을 뽐내면서 이 가을을 아름답게 꾸며내고 있어요. 자, 그럼 내장산 국립공원에 있는 우화정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효성이 지극한 그 호라비 선비 하나가 살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낮에는 열심히 글을 읽고 또 밤에 낮에는 밭을 갖고 일구고 네. 밤에는 그 글을 읽어가며 그렇군요. 정성을 다해서 동네 사람들을 잘 섬겼죠. 근데 그 선비가 그 칼바위라는 데 앉아서 손을 씻다가 보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훅 하고 몰려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아까 그 전설처럼 또 우레가 내려치는 거예요. 예. 보라, 이것 좀 봐라 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그냥 예쁜 천사가 내려와서 선비와 함께 두 날개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화, 기두자, 되라자, 날개가 돋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우화정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이 우화정이 위치한 그 우화산에는 그 이쁜 선녀 하나가 네. 정읍 시가지를 향해 춤을 추는 형상을 지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효자들이 이 우화정 쪽을 향해 걷다 보면 예. 선녀가 나타나가지고 오, 천상의 세계로 그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교수님 올라가셨을 때 혹시 선녀 봤습니까? 아, 저는 영감이라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내장산 국립공원에 있는 우화정에 얽힌 전설을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국립공원마다 깃대종을 내세우는데 이 깃대종이라는 게 뭘까요? 아, 깃대종이요? 아, 이 깃대종은 그 1993년에 예. 유엔에서 제시한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생태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네. 딴 데는 없고 거기에만 있는 이런 이제 동식물을 가리키는데, 네. 지금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립공원들도 저마다 그 깃대종을 내세우고 또 내세우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보호 관찰하고 또 그걸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국립공원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국립공원의 깃대종은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지리산 국립공원의 깃대종부터 만나볼까요? 아, 지리산 국립공원 깃대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반달가슴곰이죠.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이제 봄의 꽃 희열이가 이제 식물로 썩 꼽혔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 그 야생동물 1급이고 예. 또 천연기념물 329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먹는 포식이 금지된 아주 그 야생동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물로는 이제 희열이가 선정되었는데, 예. 이 희열이는 그 국외 반출을 할 때에 승인이 필요한 생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생물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바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나무는 생강나무와 함께 그 봄이면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나무로 우리에게 이제 널리 알려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덕유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은 뭘까요? 덕유산 깃대종은 동물은 그 금강모치고 예. 식물은 이제 구상나무가 선정됐어요. 예. 금강모치도 이게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 자원이에요. 국외 반출 승인 반출 시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생물 자원이고, 맞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히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이에요. 예. 그리고 금강수계, 그 금강 물줄기가 흐르는 데서는 네. 이 덕유산 무주구천동에만 분포하는 물고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구상나무는 이것도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 자원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수입니다. 예.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이런 그 남부 지역에 있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만 자라는 나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적봉에 올라가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 높다란 나무가 예. 이제 구상나무죠. 하하.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예. 이 기온 상승이 지속되면 이제 2100년경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구상나무는 전부 멸종될 것으로 예측되는 그 아주 아까운 식물이라고 지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구상나무가 멸종될 위기에 처한다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깃대종을 알아보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깃대종은 이 전라북도의 지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 동물은 부안종개, 오호. 식물은 변산바람꽃이라고 이제 부르죠. 오, 네. 부안종개도 이게 멸종위기 야생 생물 2급인데 예. 당연히 국외 반출 승인 대상이고요. 네. 우리나라 그 미꾸리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소형 어류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백천이라는 시내에 2급수 이상 맑은 물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고 그러네요. 예. 변산바람꽃도 이게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 자원인데 네. 1993년에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악산, 내장산 등에서도 이제 추가로 발견된 식물이죠. 예. 아무튼 이 변산반항꽃은 변산반도의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야생화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예. 요즘은 그 무분별한 채취하고 훼손 때문에 음. 개체수가 상당히 감소됐다는 아쉬움이 남은 식물입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됐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산 국립공원의 기대종으로는 무엇이 뽑혔을까요? 내장산 국립공원 기대종은 이제 동물로는 비단벌레, 예. 식물로는 이제 진노랑상사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분포하는 곤충 중에 그 가장 아름다운 딱정벌레의 하나가 바로 비단벌레인데, 그렇군요. 이 비단벌레는 그 삼국시대에 그 신라 임금의 왕관을 장식하기도 한 이제 곤충이에요. 네. 그래서 왕관 한가운데에 보면은 무지개 색깔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비단벌레의 날개에 그 오색으로 빛나는 네. 날개를 떼다가 붙여서 장식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오늘날 그 공예가들은 옥중식이라고 해요. 예. 옥중식 공예 기법이라고 하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진노랑 상사화는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여러의 사리풀이죠. 예. 보통은 이제 노란색이나 음. 핑크색인데 여기는 이제 진노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내장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10군데인데 아무튼 그 국립공원으로는 내장산이 가장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의 국립공원 이야기를 쭉 만나봤고요. 도립공원과 국립공원 이야기도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전북의 자연공원 이야기가 아주 그 요긴한 정보가 돼서 우리가 그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전라북도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북의 자연공원을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등학연구소 온다락 인문학센터와 함께한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2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전주대 전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